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11월 하순부터는 이제 내년을 보고 이제 좀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좀 별로였어요. 시장이.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좀 기운이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당근을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당근 밑에 있는 이 책받침 있잖아요. 이 책받침이 뭐냐? 저희가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연간 구독자들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다이어리입니다. 저도 이 다이어리 실물을 이제 봤는데 조만간 여기에 이제 가죽이 입혀져서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 위에다가 당근을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구글 내용 자체는 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더라고요. 이유가 뭘까?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회사의 펀더멘탈이 망가져서,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옆에서 그냥 별로 안 예뻐 보여서, 원래는 예뻐 보이다가 안 예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냐 아니면 외부 요인이냐라고 보면은 펀더멘탈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요인을 그러면 나눠보면 이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냥 주가가 왜 빠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인도 있는 거죠. 주가가 기대치에 비해서 실적이 이 정도면은 주가가 못 오를 정도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불확실한데 그 불확실성을 이겨낼 만큼의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심각한 서프라이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쁜 게 없었어요. 특히나 빅테크들의 캐펙스라고 하죠. 빅테크들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쓸 거냐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었다. 다만 내용들을 보면은 매크로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미국 주식이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 불확실한 데다가 금리가 이상하게 계속 오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리가 오르는 이유로 제가 부채 한도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이 얘기 나와야 되는데 대선 끝나면은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부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나스닥도 3% 빠졌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나스닥도 3%나 빠졌잖아요. 2.8% 이렇게 네. 빠졌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일단은 10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10월 말에 리밸런싱 수요가 몰려가지고 좀 과잉 반응한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가가 빠진 거는 기분이 나쁜 일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 보면 적어도 1주 혹은 좀 더 길면 2, 3주 정도는 조정이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 지난번처럼 그렇게 심각한 조정폭은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심각한 조정이 아닐 거라고 보는데, 물론 뭐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심각한 조정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2024년 심각한 조정 몇 번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4월하고 이렇게 8월을 제외하면 그냥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를 이렇게 놓고 회고를 해보면 그냥 미국 주식은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신고가를 기록한 날이 47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너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 중에 하나 또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인텔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내용을 두고 보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그러니까 인텔하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뭐 좀 좋은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인텔도 어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더 안 빠진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를 안 보다가 봐야 되나? 그동안은 인텔 안 보다가 한번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그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빠지는데도 항상 사이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락하다가 처음에 하락할 때는요. 이렇게 하락이 시작됩니다. 아니 좋은데 왜 빠져? 이러면서 하락이 시작돼요. 펀더멘털 좋아, 실적 좋아. 그러면서 하락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더 많이 빠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주가가 먼저 빠진 거죠. 실적이 안 좋아질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왜 좋은데 왜 빠져 이러다가 나중에 실적이 빠져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빠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언제 오르냐?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올라? 이래요.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안 빠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인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 그럴 땐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실적이 안 좋고 안 좋은 악재가 나오는데 왜 안 빠져? 이럴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인텔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주가 흐름으로는 일단 보여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루만 보고 할 수 있냐? 아니죠. 이거는 며칠 정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몇 번의 악재가 더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다, 낙폭이 크지 않고 줄어들거나 오히려 오른다, 이거는 지금 바닥 신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PBR 기준으로 0.9배, 0.1배 이하로 막 언더슈팅을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제 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도의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을 준 거다. 근데 매수할 거냐? 그러면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지켜보자. 그러나 안 빠진 거는 그런 신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바이오가 올 하반기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 1, 2주 동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이혜진 대표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이혜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게, 자, 우리가 많이 바이오를 생각할 때 흔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금리 이야기를 하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바이오가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금리가 하락하니까 전 세계 바이오가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좀 바이오, 국내에서 바이오 투자하실 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만 좀 올랐다. 근데 우리나라가 오른 게 그냥 뻥으로 오른 거냐? 아니다. 진짜로 뭔가 기업들이 실제로 펀더멘탈적인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주가에 반영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너무 맞는 말인 거죠. 그러면 사실 미국의 빅파마들도 올랐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 최근에 이제 일라일리도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는 금리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바이오가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첫 번째 감안하셔야 되는데, 국내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면은 지금 국내 시장은 외국인이 안 사면은 진짜 애매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손절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바이오까지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가장 많이 오른 섹터이기도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나면 여기서 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에 좀 집중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정리를 해주시면. 저기 미국 대선이 진짜 오랫동안 올해 제일 큰 이슈이기도 했고, 근데 드디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해외 언론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걱정하는 거는 혹시 대선 끝났는데 대통령은 결정 안 될까봐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은데,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트럼프가 우세할 걸로 됐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 걸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인정 못 할 거다, 트럼프 같은 사람은. 그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면서 혹시라도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니라 안 됐을 경우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미국 주식 얘기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관세잖아요. 근데 이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 매기는 거고, 이 중국에 대해서 매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미국으로 못 보내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데 중간재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딱 보면은 별론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결과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자, 어느 나라가 제일 좋을까? 그럼 멕시코일까? 인도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안 좋을까? 그러면, 그거는 너무 당연히 한국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지금의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좀 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거는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일 게 없어서 오히려 지금 또 이제 안 좋은 매를 먼저 맞는다고 해가지고 조정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2월 다음 주, 첫째 주에 어쨌든 대선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트럼프가 되는데도 한국 주식을 막 사고 그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과정을 거친다면 11월 하순부터는 이제 내년을 보고 이제 좀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 정도 가격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지치셨을 텐데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까요? 자, FOMC 11월 FOMC 회의에서는 25bp 인하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25bp 인하하는 걸로 결정이 날 텐데 관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파월이 12월 달에는 뭐라고 얘기할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5bp 인하로 얘기할 건지 인하가 없을 걸로 얘기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단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침체 이런 거 진짜 없네. 경기 둔화도 없는 것 같다. 소비가 뭐 이렇게 좋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가 이제 포인트다. 경제에 미칠 가장 핵심은. 근데 관세를 매기면 어찌됐든지 미국의 물가는 올라가는 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는 게 맞냐? 그러면 경기라도 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경기도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금리를 내리냐? 라고 생각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을 파월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정도 수준이면 딱 적당한 것 같은데 12월에도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아서 금리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일 중에서 첫 번째는 대선이고요. 두 번째는 FOMC 회의잖아. 근데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의 전인대예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이 그 뒤로 조용히 말이 없어. 뭐야? 알고 보니까 대통령 선거 기다렸어. 그래서 이거 선거 끝나고 FOMC 회의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저 정도 나오면 내가 한 요 정도 느낌의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부양책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것은 지금 또 기대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또 기대를 역으로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구간인데 다음 주가 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큰 이벤트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 며칠 동안 빅테크 주가들은 많이 올라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내년까지 해가지고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대신에 일단 조정이 시작됐으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자 고민을 잘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좀 주가가 빠졌으면 기운 빠지긴 하지만 힘내고 화이팅 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